자, 오늘 시간은 넓이와 적분입니다. 자, 이 인테그랄 적분이 여러분들 넓이와 관련된 건 적분 처음부터 얘기하고 그걸 이용해서 계산도 좀 응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넓이에 관련된 것만 좀 이제 모아본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위해서 자, 적분이 넓이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 어떤 그래프와 x축으로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이런 면적을 적분기호로 나타냈는데요. 어떻게 썼더라? 이거를 구분구적법, 그지? n등분 해가지고 사각형 여러 개를 넓이를 합해서 그걸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냈었죠. 그래서 뭐 요 중간에 어딘가 요런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기를 뭐 x1, x2, x3 해서 xk라는 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 사각형의 면적 하나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지? 요 밑변의 길이는 전부 다 일정하잖아, 그지? 그걸 델타 x라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게 높이가 되겠습니다. 함수값이. 지금 함수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함수값은 양수죠. 지금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세요. 자, 얘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넓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시그마를 붙여주면 k는 1부터 n까지 넣어서 이걸 다 더하면 결국 사각형을 다 더한 게 되죠.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게 사각형의 면적의 총합이 되고요. 다시 이 n을 무한히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그게 세세하게 등분을 많이 해서 결국 곡선의 넓이와 같아지게 됐습니다. 얘가. 그러면 내가 구할 곡선으로 둘러싸인 x축으로 그 면적이 바로 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적분으로 정의한 겁니다. 정적분 어떻게 했었죠? A부터 B까지의 구간이 되고요. 전체 A부터 B까지 함수 fx, dx 이렇게 쓰기로 정적분을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한 거는 왜 이걸 이렇게 쓰나요가 아니라 이건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면적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저 그림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잠깐 앞으로 살짝 요 전체 면적을요 S라고 놓으면은 S라고 정확하게 이건 사실이에요. S라는 면적이라고 한다면 이 정적분을 계산했을 때 분명히 얘는 S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S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랑 다른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함수가요. X축 밑에 있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좀. X축 밑에 있고 AB로 둘러싸인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A예요. 이제 A라고 딱 이미 면적은 사실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걸 n등분해서 어떤 그지?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의 면적을 마찬가지 다 무수히 더한 것이다. 무한히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지금 아까 이 값은 양수였지만 지금 얘는 음수가 되죠. 함수값이잖아. 여기가 xk인데 xk에서의 y값이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3cm였다면 이건 3이 곱해져요. 높이가.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이 곱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합해도 음수겠죠.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차이만 나는 거야 지금. 음수 차이만 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면 이 결과도 음수입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A부터 B까지 이렇게 쓰기로 이건 정적분으로 정의한 거거든. 잘 생각해봐. 이건 정의예요. 달라질 거 없어요. 아까랑 똑같아. 근데 이젠 이 적분을 다 계산하면은 그 면적 A가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야. 왜? A는 양수잖아. 면적이니까. 근데 지금 봤듯이 높이들이 다 음수값으로 마이너스 높이 길이의 음수값이 계속 곱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면적의 음수값이 나오게 돼요. 이걸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마이너스 하나 차이 난다라고 생각해 봐요. 자, 요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적분이 다 면적이 아니다. 어떨 땐 면적이 되지만 어떨 땐 면적의 음수값이 돼요. 그게 어떨 때냐? X축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면적이 내가 구할 면적이. 자, 요 두 가지를 잘 이해해 두시면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게. 이제는 X축 위아래로 면적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하는 게 총 넓이다. 자, 면적이라고 쓸게. 자, 총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BC라고 이미 실제 면적은 가르쳐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 실제 면적은 B 플러스 C가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B 빼기 마이너스 C로 볼게요. 왜냐하면 금방 한 이 밑에 있는 요 면적은 적분의 음수값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요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는 뭐가 돼요? 자, 그림 잘 봐. B는 분명히 X축 위에 있는 면적이죠? 위에 있는 면적을 적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바로 A부터 C까지, 그지? A부터 C까지 그 함수를 적분한 게 분명히 B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빼기 요 마이너스 C를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C는 면적의 음수값이죠. 그게 바로 적분 C부터 B까지 요 적분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C예요. 요게. 이해 가시겠어? 금방 한 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체 면적을 구할 땐 적분을 2개 하는 거는 맞지만 그거를 더해서는 안 되겠죠. 밑에 있는 건 음수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실제 이게 면적이 되겠죠. C가.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을 꼭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전에서도요. X축 위아래로 이렇게 면적이 쪼개져 있을 때는 이 면적을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 없습니다. 이 면적을 따로따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설명을 했는데요. 보시면 그림 좀 붙어버렸네. 자, 이제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똑같아요. 아까는 그래프를 뭐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함수가 있어서 이 면적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다고 생각하면요.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우리의 시각이 이쪽에서 저 그래프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지? 결국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의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니야. 아까처럼, 그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결과만 씁니다. 자, 요 면적을 선생님이 A라고 놓고요. 요 면적을 B라고 놓을게요. 이 면적은 이미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면적 잘 보세요. 이 A부터 C까지의 면적은 적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A부터 C까지 함수, 이제는 식이 달라졌죠. 이제 요거는 X는 FY 형태로 써줘야 아까하고 이게 뭐지? Y는 X의 대칭된 개념으로 문제를 생각하는 거니까 FY DY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 면적을 표현할 때도 당연히 적분으로 C부터 B까지 FY DY 이렇게 이걸 사용하는데요. 이걸 그냥 더해서는 안 되는 거 보이세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수 쪽이니까 이쪽 방향의 면적은 실제 적분이 면적이 나오겠지만요. 그지? 음의 방향 쪽에 있는 면적은 적분값이 면적에 그지?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오니까 실제 얘가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B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근데 이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거든. 그럼 실제 우리가 구할 건 두 면적의 합은 A 더하기 B니까 이걸 그냥 더해서는 안 되고 마이너스를 해줘야 전체 면적이란 개념이 돼요. 자, 요거 한번 천천히 한번 잘 음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적을 이거 가지고 계속 구할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조심할 거 다시 얘기할게. 잘 들어요.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땐 반드시 Y의 구간, Y에 관한 식 DY를 써줘야 됩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땐 X의 구간, X에 관한 식 DX를 써줘야 돼요. 됐죠? 네. 자, 문제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포물선이 있고요. X절편이 알파 베타고 A가 양수입니다. 자, 문제는 다 쓰지 않았는데요. 이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맞춰서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절편이 알파 베타가 되겠죠? 여기 X축이고. 그리고 이 면적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면적을 구하려면 당연히 우린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적분을 식을 어떻게 만든다고 한번 만들어봐. 알파부터 베타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반드시 X의 구간을 써야 돼요. 그것도 작은 수를 아래 쓰고 큰 수를 위에 써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여기는 식이 Y는 fx식이 이렇게 되죠. X에 관한 함수식을 여기다 써주고요. 끝에 dx 쓰면 그지? 이게 바로 면적을 나타내는 적분인데요. X축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려면은 어때? 이 적분값이 바로 그 면적이 안 되죠? 알겠어요? 요 면적을 실제 내가 구할 면적이 S입니다. 면적이에요, 저게.
그럼 이 적분값이 S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S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예상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할 면적의 음수값이 나오겠구나. 자, 그럼 요걸 계산만 해주면요. 뭐 3분의 1 AX 세제곱, 2분의 1 BX 제곱 더하기 CX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집어넣어요. 그러면 3분의 1 A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 2분의 1 B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C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묶어지겠지, 그지? 그리고 뭐 6분의 1 같이 이렇게 분수도 묶어내면요. 이제 여기 있는 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요거 만들어서 이제 알파 베타가 막 섞여 있는데요. 알파 베타가 결국 이 방정식의 두 근일 거 아니야, 절편이니까. 그러면 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근계수 관계 써서 얘를 식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해보시면은 6분의 1 이렇게 쓸까? 6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할 게 마이너스 S라는 거죠. 자, 따라서 구할 면적 S는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직접 뭐 면적이 적분으로 나온다는 걸 하나 보여주기도 한 거지만 이 결과를 꼭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암기. 네,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꼭 이 공식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A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똑같이 이게 알파 베타라고 하고 만들어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에 앞에가. 음수만 더 붙어요. 그러면 A가 양수면 이렇게 되고 면적이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 붙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실 땐요. 자, 씁니다. 여기다 바로 쓸게.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외우세요. 6분의 절대값. 이렇게 외우시면 또 좋겠습니다. 지금은 베타가 알파보다 커서 이렇게 빼야 양수가 나오지만 이런 것도 다 무시하면 잘 보세요.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면 절대값만 붙이면 끝나겠죠. 어차피 다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면적이니까. 자, 그래서 요런 생각으로 기억하시면 깔끔합니다. 꼭 외우세요. 자, 두 번째 문제요. 자, 이제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떤 함수와 X축이니까 당연히 적분을 써야 되는데요. 그냥 바로 적분 쓰고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게 뭐죠? 그치, 구간이 없죠, 지금. 구간이 뭔지 모르잖아. 식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 면적을 구할 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면적을 구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그 모양을 대충이라도 형태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나 알아야 X축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붙여야 면적 되잖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구간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면적을 구한다는 건 솔직히 위험 부담을 안고 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빠르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거기에 맞게 식을 세우세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지금 그죠? 인수분해가 돼서 확인해 보면 얘가 x 플러스 1에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나? 이런 것 같아. 자, 요것과 x축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 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1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제곱인수가 있는 그래프는 1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때? 여기 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3차 함수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1에서 접합니다. 모양새가. 아하. 그래서 이 면적 구하란 얘기구나. X축으로 둘러싸인. 자, 따라서 적분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함수식이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dx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분명히 X축 위에 있는 면적이니까 이 적분값이 그대로 면적이 되겠죠? 내가 구할 게 면적이니까.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답은 거기 써있듯이 교재가 3분의 4가 나옵니다. 답이. 자, 이렇게 간단한 계산인데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낸 것이 공식 하나를 좀 외우자고 이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요겁니다. ax 세제곱.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을 구할 때 공식이 있는데요. 근데 모든 3차 함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얘가 x축에 접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 3차 함수가요.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려져서 x축에 이렇게 접해요. 그래서 요 교점이 알파고 요 교점이 베타라고 해봅시다. 이런 상태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공식은 12분의 절대값 3차 항계수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4제곱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것도 아까 2차처럼 이렇게 식 만들어서 근계수 관계 이용하면 유도가 돼요. 근데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은 믿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서 복잡한 문제를 이런 걸 적분하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 실제로 공식이 맞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문제입니다. 이 함수랑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자, 면적을 구할 때는 반드시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모양을 꼭 파악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림을 얼른 그리면 여기 4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기가 2가 되고 이 면적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죠. 자, 면적 구합니다.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적분만 하면 면적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린 x축으로 잘 보세요. 이거를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 텐데 일단 시각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프와 x축으로 0부터 4까지 둘러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식이 뭐가 돼? 구간이 0부터 4까지 x의 구간 쓰고요. x에 관한 식을 쓰고요. dx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좀 다르게. 자, 이걸 미리 써놓는 게 낫겠다. 미리. 자, 여기 다시 한번. 자, 그림을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요. 여기가 2구, 여기가 4구. 자, 이걸 어떻게 더 볼 수 있냐면요. 이 그래프와 y축으로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면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그치? 시각을 이렇게 보면 이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걸 적분식을 인테그랄 y의 구간 0, 2고요. y 구간. 그리고 y에 관한 식 dy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y에 관한 식을 지금 이걸 x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면은 4-x고요. 이걸 x놈으로 바꿔주면 4 빼기 y제곱 되거든. 그지? 그래서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그놈을 여기다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겠어? 자, 잘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것이냐에 따라 dx를 쓸 것이냐 dy를 쓸 것이냐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것도 이쪽에서 봤을 땐 분명히 양의 방향으로 나타난 면적이니까, 양의 방향에 있는 면적이니까 실제로 이게 그대로 면적이 되겠죠. 음수값이 아니라 양수값이. 그러면 이 적분하고 이 적분 계산하면 실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적분 어떻게 할까요? 루트 적분. 자, 안 배운 것 같지만 이렇게 배웠죠? 0부터 4까지 요게 1차식의 n제곱 적분 공식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알겠죠? 이 지수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가능해요, 다. 그래서 1차식의 n제곱 적분 공식 어떻게 됐어요? 이 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지? 계산 많이 해봤죠? 1 더해서 역수하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2분의 세제곱 곱하기 1차 계수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하나 생기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적분한 것에다가 0, 4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되지? 그러면 얼마 되나? 4 넣으면 0 되죠? 그럼 0 빼기 이렇게 되고 0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곱하기 4의 2분의 3승이니까 8 나오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 맞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자, 이거 적분하면 4y 마이너스 3분의 1y의 세제곱 0, 2가 되니까 계산하면 2 넣으면 8 마이너스 3분의 8?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24에서 8 빼기 16 맞죠?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축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를 꼭 먼저 결정하시기 바래요. 자, 이번 문제는 루트 안에 2차가 들어있습니다. 자, 얘랑 x축이랑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 이게 문제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반드시. 안 그리고 면적 구하는 건 위험해, 항상. 그럼 이걸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까? 양변을 제곱해서 보이죠? x제곱 y제곱은 4. 아, 원이구나. 원. 자, 그럼 이렇게 됐다 해서 이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될까요? 이거 위험하죠? 그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변형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요. 얘를 이렇게 바꾼다. 여기서 y로 바꾸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잖아. 그 지금은 플러스만 써 있으니까 y가 양수란 뜻이 이 시간엔 들어있거든요. 결국 아하, x축 위에 있는 부분만 나타내는구나, 저게. 그래서 밑에 반원은 실제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예, 꼭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이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됐네. 그럼 얘를 이제 적분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루트 이렇게 적분하면 되나?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루트 안에 2차 들어있는 이런 무리식은 적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도형이 굉장히 특수한 도형이죠. 반원이니까 면적 그냥 2파이 나오죠. 이렇게 도형의 특징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나오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적분은 계산이 안 되지만 그림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참고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문제가 나와요. 자, 문제가 적분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쳐봅시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포기한 루트 안에 2차식을 주고선 적분하래요. 선생님 이거 적분 못한다면서요. 그렇죠. 자, 0부터 2까지 선생님 내 마음대로 내볼게요. 자, 이거 적분하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적분 계산은 아직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근데 이과는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근데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그렇지. 캐치한 사람 있죠? 적분이 면적과 관련이 있다는 걸 캐치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얘기거든.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아까처럼 이런 반원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반원 되고요. 그럼 구간이 0부터 2까지니까 x축으로 0부터 2까지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이 요게 되죠? 아하, 결국 4분원이구나. 4분원이니까 바로 이 면적 구하면 그냥 파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파이다, 이런 얘기거든. 됐죠? 그래, 적분을 무조건 계산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면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요. 이 3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자, a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절편이 3개 있죠. 0a인데 a가 0과 2 사이에 들어오니까 바로 절편은 0a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꼭 a가 가운데 있는 것 같네. 그냥 조금 이렇게 그릴까요? A.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이 이거죠. 이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자, 어떻게 되나?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요? 만약에 있는 그대로 쓴다면 어떻게 되나? 0부터 a까지의 요 면적을 적분으로 나타내고요. 또 a부터 2까지 면적을 적분으로 나타내서 같다, 이런 얘기잖아.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쪽 면적은 어떻게 돼? 이쪽 면적은, 자, 이 함수를 그냥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y라고 잠깐 놓을게요. 전체가 y 맞죠? 자, 이렇게 쓰면 이 면적이 바로 되고요. 얘는 어때요? 요 면적은 요거 그대로 이렇게 쓰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면적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고지고대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근데 요 적분을 넘겨보면요, 0부터 a까지 y dx 플러스 a부터 2까지 y dx는 0 이렇게 되죠. 근데 적분의 성질에서 a를 거쳐가기 때문에 두 개를 바로 연결하면 0부터 2까지 y dx는 0 이렇게 되겠죠. 합쳐지니까 적분 계산 성질에 따라서. 됐네요. 결국 아하, 이거를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해해보세요. 한번. 여기서의 적분값이 부호만 다르니까, 그리고 부호는 다르고
값은 똑같으니까 절대값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버리면 아하,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의 음수값이 더해질 거니까 0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세요? 요거 꼭 그림에서 요걸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이건 처음이니까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y를 원래식을 써야 되겠죠. 저 식을 x, x-a, x-2 이렇게 해서 되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거 적분해야 되니까 다 전개해서 실제 적분을 해보시면 a 값이 구해집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a는 1 나옵니다. 네. 근데 1이라는 사실을 알고 봤더니 결국 뭐야? 0과 2의 정중앙에 있다는 얘기죠. 꼭 이것도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3차 함수는 아래 위의 면적이 이렇게 똑같으려면 반드시 절편의 간격이 똑같이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최소일 때 A 값을 구하랍니다. 자, 똑같이 그림 그려놓고 여기가 0A2죠. 그리고 요 면적이 이제는 요 면적이 최소가 되는 A 값을 구하랍니다. 면적이 최소. 자, 어떻게 하나? 실제로 이 넓이를 여러분들이 구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최대치수에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넓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죠. 부피도 마찬가지고. 자,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까 어떻게 되나? 여기 썼던 요 부분이 어디지? 한번 써볼게요. 자, 요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넓이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y d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면적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해야 면적이 되지. 그래서 a부터 e까지 y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만든 게 그대로 면적이죠. 이게 지금 넓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는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합쳐지나요 이거? 안 합쳐지죠. 이거 마이너스라 바꿔도 안 합쳐져요. 있는 그대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좀 굉장히 귀찮은데요. 식을 잠깐 한번 써볼게요. 0부터 a까지 y가 지금 저거죠. x, x-a, x-2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e까지 x 똑같이. 이게 면적이에요. 아유, 이거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좀 귀찮아요. 그래서 선생님 중간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이걸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a 4제곱 3분의 2 a 세제곱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이건 받아들일게요. 자, 이렇게 면적 구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한다. 최소값. 이것의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새로운 문제로 이제 잘라버려요. 위에 건 잘라서 버려요. 이제 새로운 문제죠. 면적을 잠깐 이거를 g라고 놓을까요? 그냥 a에 관한 함수니까. 그치?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이거 미분해서 많이 했잖아.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미분해서 G'(A) 만들어서 0 되는 곳 찾아서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주면 요게 0 되는 값이 식을 잠깐 요까지만 써줘 볼까요? G'A가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A-1, A제곱 마이너스 2A-2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미분인데 잠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얘가 0 되는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1 나오죠? 1.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데 지금 A는 0과 2 사이라서 0과 2 사이에 들어오는 A 값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이고 1에서 이 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살펴보세요. 1 좌우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소가 되면서 당연히 최소도 되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어서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얘도 답이 1 나오겠네요. 됐죠? 네. 자, 좀 특이한 면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걸 구하라가 문제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함수와 a, b로 둘러싸인 a, b는 어딘가 임의로 있으면 되는데요. 좀 우리가 그림에서 좀 그리기 편하게 선생님이 그냥 a, b를 한 요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적분은 a부터 b까지의 면적이니까
적분값이니까 이 면적을 의미하겠죠. 적분이 바로. 얘는 그러면 역함수를 필요하죠. 역함수 그래프가 필요하고 두 값에서의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필요합니다. 자, 그려볼까요, 한번? 역함수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게. 자, 좀 이상해도 그냥 볼게요. 자,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FA, FB인데, FA, FB가 x축상에 있어야죠. 왜? 그래야 FA부터 F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표시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y는 x도 하나 필요하고 y는 x 하나 필요하고 여기가 FA고요. 여기가 FB가 되겠죠. 현재 여기가 FA, 여기가 FB. 그러면 요 y는 x를 따라서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FA가 될 거고요. 요 지점이 F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FA가 요 선상, 그림 좀 삐뚤다. FA가 요 선상이고 FB가 요 선상이죠. 아유, 잘 이해 가세요? 그러면 결국 두 번째 있는 적분이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겠죠. 여기. 이해 가시나요? FA부터 F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역함수의 면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할 거는 이 노란색 면적 두 개를 합하랍니다. 자, 어떻게 합해질까 이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그림이요. 대칭성 때문에 y는 여기에 대칭성 때문에 요 부분이 요걸 잠깐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자,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요. 어디하고 똑같냐면 여기하고 똑같죠. 여기. 보이십니까? 그죠? 그냥 도형의 대칭성이에요. 그리고 좌표도 정확히 맞죠? FA, FB 맞고 높이 똑같고. 자, 이런 식입니다. 결국 빨간색과 이 노란색을 두 개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부분에 우리가 구할 면적이 결국 이거라고 볼 수 있잖아. 이거라고.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해요? 요 큰 직사각형의 면적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뺀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 가시나? 그럼 뭐가 되겠어요? 큰 직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BFB가 되고요. 작은 직사각형 면적이 AFA가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결국 요 두 윗끝의 곱하고 아래끝의 곱을 뺀 거네요. 결국은.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이 공식화된 표현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자, 어떨 때 외우냐면 뭐 지금처럼 어떤 함수랑 어떤 역함수랑 두 개 이렇게 덧셈된 그대로 외우시기도 하지만 실전에선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이걸 좀 외우기가 좀 편한데 어떤 거냐면 적분을 하는데 역함수를 적분해야 되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경우에. 역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역함수를 구해내거나 여러분들 식으로 식을 엑서에 바꿔서 좀 복잡하지만 구해낼 수만 있다면 구해내서 적분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다면 식이 복잡해지고 3차나 이런 못 구하잖아요. 역함수. 그때는 이 공식을 꼭 생각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모양이 여기 나타나요.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역함수를 적분할 때 이 공식을 쓰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두 그래프,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이 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거예요. 그지?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이다. 근데 얘를 구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그 적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부터 B까지 fx로 둘러싸인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전체 면적 있죠. 요 면적에서 요 아래쪽의 면적을 빼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요 전체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F와 X축으로 둘러싸인 전체 면적은 A부터 B까지 F겠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F dx. 그 다음 아래쪽 요 면적은 어때요? 요 면적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 dx 이렇게 되죠. 그 두 개 뺀 게 바로 내가 구할 면적이겠죠. 그럼 이건 뺀 거는 어떻게 될까? 정적분 성질을 해서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 됐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잠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것도 한번 볼게요. x축 아래쪽에 있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요 부분입니다. 요 전체 면적에서 요만큼의 면적을 빼면 요게 나오겠잖아. 그지? 자, 해본다. 그럼 요 전체 면적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함수가 ix예요. ix를 적분한 거에 마이너스 붙여야 면적이죠. 요 전체 면적이. 그 다음 요 윗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돼? 마찬가지 a부터 b까지 h 적분해서 요게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 면적이죠. 그래서 두 면적을 빼야 되겠지. 이렇게 빼야 나오겠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결국 얘도 정리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hx 빼기 ix dx.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자, 지울게.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이 나왔는데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뺐냐면 앞에 있는 식이 위에 있는 식이 됩니다. 결국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가지고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지. 이게 위에 있는 거잖아. 항상 이게 위쪽입니다. 위에서 아래 걸 빼서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선생님이 따로 썼지만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은 위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그냥 그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을 한번 다 써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부터는 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부터 볼까요? 자, 이 면적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바로 인테그랄 C부터 E까지죠. C부터 E까지 위에 게 LX고 밑에 게 MX니까 그냥 이렇게 빼서 적분하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얘는 어떤 구간에 따라서 위에 있는 함수가 달라졌죠. 지금 요 JX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C부터 D까지는 뭐야? J가 더 위에 있으니까 JX 빼기 KX 요렇게 해야 면적이 되고요. 요 면적은 어때요? 인테그랄 D부터 E까지는 K가 위에 있으니까 KX 빼기 JX 요렇게 해야지 면적이 돼서 두 개를 더해줘야만 이 면적이 되겠죠. 여기 DX 빠지고 이런 식으로. 결국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야 되는데 위아래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Y축으로 둘러싸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제 함수식이 X는으로 나와 있습니다. Y는이 아니라. 그럼 얘는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구간도 정하고 Y축 기준으로 두 함수가 둘러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럼 결국 얘도 식을 쓰면 어떻게 돼? 면적이 인테그랄 Y의 범위가 A부터 B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둘 중에. 그죠? 이게 이 축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거겠지. 이제는 저쪽에서 보면 결국 이게 위에 거니까 FY 빼기 GY 해서 DY 이렇게 해주면 뭐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야. 돌린 것 뿐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을 한번 구해 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Y는 fx가 A부터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했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도 보면 두 그래프로 둘러싸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는 Y는 fx, 얘는 하나는 Y는 0이죠. 결국은 위에 게 이거고 아래 게 이거니까 fx 빼기 0으로 적분했다고 생각하면 결국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이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과 이거는 별반 다를 게 없다. 마음이 편하지요? 네. 자, 이 설명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요. 자, 먼저 꼭 알아야 될 공식을 좀 소개하고 문제로 갈게요. 자, 지금 설명하는 공식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 자, 여기 포물선이 있고요.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랍니다. 자, 이 면적 앞에서 문제에서 풀었었죠? 자, 어떤 공식 다시 한번 쓰면은, 자, X절편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공식이 어떻게 됐더라? 6분의 절대값 A, 이차항 개수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됐었지?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돼. 근데 뭐 이런 거 구할 때 A는 뭐 문제 나와 있을 테고 알파 빼기 베타는 여러분들 뭐 근계수 관계 같은 거 이용해서 두근의 차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 붙이면 면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 넓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교점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똑같이 면적 공식이 앞에 거랑 일치합니다. 절대값 2차항 개수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알파 베타는 당연히 이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겠지. 하지만 결국 필요한 거는 2차항 개수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딴 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점의 좌표 알파 베타 요걸로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야. 뭐 이것도 뭐 근계수 관계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둘 다 2차입니다. 둘 다 2차인데 요것도 공식이요.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공식은 쓰고 있지만 적분으로 구할 수 있죠. 이거 적분으로 면적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먼저 교점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인테그랄, 그지? 알파 베타. 아까 얘기한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돼요. 그럼 요식에서 요식 이렇게 빼가지고 적분만 하면 면적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꼭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6분의 절대값 여기가 뭐가 오게 되냐면 A-A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2차항 개수 두 개를 뺀 값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래서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에 관련된 공식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3차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자, 이것도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지? 3차 함수가 X축에 이렇게 접할 때 공식 써줬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적분으로 해도 되겠지만 X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 공식이 어떻게 12분의 절대값 3차항 개수만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4제곱 이래주면 됩니다. 자, 뭐 적분 써도 되지만 이 공식을 안 쓰고 적분을 쓰면 계산이 거의 뭐 2배 이상 길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3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교점 좌표 두 개 알파 베타라 놓으면 면적은 똑같이 저거랑 12분의 절대값 3차항 개수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4제곱 이렇게 돼요. 결국 3차항 개수만 필요하다. 결국 생각하면 다 최고점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2차짜리 있잖아. 요거는 꼭 이렇게 하나가 위로 벌어지고 하나가 밑으로 벌어지고 그게 필요 없어요. 둘 다 이렇게 위로 벌어진 포물선이어도 두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꼭 외우시기 바라요. 자, 간단하게 문제 볼게요. 자,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넓이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이 면적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무조건 식부터 쓰면 안 돼요. 적분식은 반드시 위아래에서 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볍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한 다음에 꼭 식을 세우세요. 자, 포물선 그리면 뭐 이런 형태로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여기가 1이고, 직선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굳이 적분식을 쓰자면 어때? 요 교점 두 개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공식을 쓰려 해도 교점은 찾아야 됩니다. 아하, 교점을 알기 위해서 2x제곱 플러스 1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연립해 볼까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것의 두 근이 바로 교점의 좌표일 텐데요. 그지? 만약에 이걸 적분으로 할 거면 인테그랄.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야 되니까, 그리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이렇게 적분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써요? 굉장히 복잡하게. 근을 직접 구해서 넣는다면, 그건 너무 복잡하죠? 근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 할 거면 이걸, 만약 근을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로 놓고요. 베타라 놓고요. 여기다가 알파, 베타에서 적분을 이제 알파, 베타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꽤 복잡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이제 이렇게 풀면은 너무너무 복잡하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공식을 꼭 사용을 해야 돼요. 됐지? 자, 공식 써봅니다. 그럼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6분의 절대값. 그지? 여기 2차 항계수 얼마? 그지? 2차 항계수 여기 1이네?
1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 이거 근데? 자,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잠깐 선생님이 일부러 실수를 한 건데요. 여기가 1이 아니에요. 여기가 1이 아닙니다. 뭘까요? 1이 아니라? 그렇죠. 요 2차 함계수가 2입니다, 지금. 그래서 2차 함계수를 꼭 써달라는 소리예요. 연립한 데서의 2차가 아니라 원래 2차, 그 문제에 나와 있는 2차 함계수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꼭. 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요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건 요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차니까, 그지? 여러분들이 근계수 관계로 구해줄 수 있겠죠? 됐지? 그래서 구해서 갖다 넣으면 답은 나옵니다. 자, 답은 그냥 프린트에 써 있는 걸로 대체하고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예. 자, 두 번째요. 마찬가지 2차와 직선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고 어떻게 구할지를 판단해 볼게. 자, 근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자, 이 그림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분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얘를 x, y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지? 이거를 만약에 x를 y로 바꾸고 이걸 x로 바꾸면 이거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걔를 y는 x에 이렇게 대칭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를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머릿속에서 옆으로 벌어지는 포물선이겠구나 라고 처음부터 알고 절편을 정해 찾습니다. 그러면 어때? y절편이 뭐 나옵니까? x에 0 넣으면 0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니까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그려야 될 텐데, 그건 뭐 2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그지?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지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지? 뭐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 그렸고요. 직선이 요게 됩니다. 그럼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 그래서 이제 요 면적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적분으로 할 거면요. 여러분 적분으로 할 거면 끝에 dx를 써야 돼, dy를 써야 돼. 일단 그거부터 결정하는 거야. 즉 지금은 이걸 x의 범위를 정해서 위에서 아래 걸 뺄 수가 없죠. 여기가 지금 겹치잖아, 함수가. 위에서 아래 걸 뺄 수가 없어요. 한식인데. 이거는 y축 기준으로 생각해서 빼줘야 되죠. 즉 y축 기준은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내가 이 위치에서 그림을 보면, 이 위치에서 보면 얘가 위에 거고 얘가 아래 거니까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y의 구간을 정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어차피 이 교점의 y좌표 두 개 알아야 되죠. 그럼 또 연립해서 교점을 구합니다. 교점 구하면 어떻게? 여기 x 줬다 집어넣으면 y는 x-2니까 y제곱 플러스 y-2가 0 돼서 y는 마이너스 2 또는 1 나오죠? 그지? 그래서 여기가 1 되겠습니다. y 값이. 예. 그럼 굳이 접근하자면 어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될 거고, 위의 그래프가 이거죠? 직선. 네?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요?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야 되는데, 이제 위식이 이건데 얘를 반드시 x로 바꿔야 돼. y 플러스 2가 돼서 y 플러스 2라는 x식에서 요 x식을 빼야 되겠죠. y제곱 플러스 2y dy 이렇게. 아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 답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보다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얘가 2차 곡선이거든. 뭐 옆으로 이렇게 뉘어지긴 했지만 2차예요. 그럼 아까 말한 2차와 직선은 그 넓이 공식이 있으니까 바로 쓰면 6분의 어떻게 될까? 절대값. 그지? 교점이 1하고 마이너스 2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2 두 군의 차의 세제곱하고 2차 함계수는 뭘 쓰면 돼요? 그지? 여기 있죠,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2차 함계수 써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요.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 직선에 이등분한다, 면적을. 자, 이런 문제인데, 자, 그림 그려서 꼭 살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림 그리면 이렇게 해서 포물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는 ax,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하나가 요 면적 두 개를 이등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자, 어떻게 풀까요? 그러니까 이 두 면적이 같다니까 이 전체 면적의
반이 이 면적이다라고 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럼 그거를 적분을 쓰면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든 적분을 쓰든 공식을 쓰든 교점의 좌표는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하고 ax하고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넘겨서 정리해주면 이 교점이 1-a가 나오네요. 해보시고. 그럼 이제 뭐 적분으로 굳이 하자면 인테그랄 0부터 1-a까지, 그지? 요까지 여기서 요거 빼야 되겠죠? 그럼 곡선에서 마이너스 ax 뺀 거. 그럼 요거를 계산한 게 뭐가 되겠어요? 전체 면적의 반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뭐 1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적분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만만치가 않아. 해보세요. 이게 문자가 많아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풀리긴 풀리지만 절대로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적분으로 풀어서는 고생만 하고 답은 틀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써달라는 거. 지금 공식 보이죠? 바로. 그지? 어때? 요것도 공식이 되고요. 이 전체 면적도 공식이 되잖아. 아까 말한. 그럼 전체부터 구해봐. 어떻게 돼? 요거 보고 전체 면적 구하면 6분의 이 절대값 이차항계수 곱하기 절편이 0하고 1이니까 1의 세제곱 되죠? 결국 6분의 1 나오네요. 전체가 6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할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어때요? 따라서 6분의 절대값 이차항계수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기 2분의 차가 바로 1-a가 되지. 그냥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얘가 전체 면적의 반이니까 12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씁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어차피 1-a가 양수잖아. 그지? 양수니까 그냥 양변에 6 곱하면 1-a의 세제곱은 2분의 1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a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세제곱 정리하면 못 풉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어차피 1-a가 양수니까 양변 세제곱근 이용하면 1-a가 세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되겠잖아. 그지? 따라서 a 값은 1 세제곱근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요런 형태의 답도 있다는 거. 자, 마지막 문제요. fx와 그 역함수와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려면 미분해서, 그지? 이렇게 증간표를 살짝 생각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잠깐? 자, 도함수 구해서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죠? 그럼 0 되는 곳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헉은 나오죠, 이거? 헉은 나와. 즉 0 되는 곳이 없다는 얘기는 얘가 항상 양수거나 음수니까 지금은 판별식 보면 항상 얘가 양수식인지를 알 수 있죠. 결국 이 fx는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증가함수와 그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역함수라는 건 항상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y는 x하고 이 fx하고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그리는 게 좀 정확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그리려면 y는 x의 대칭격에 그리게 되니까 한번 얘하고 연립 한번 잠깐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이렇게 되구나. 플러스 1하고 x하고 이렇게 연립하면은 넘어가면 그렇지, 완전 제곱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세제곱 0 되죠.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그림 그려보자. 다시 한번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연립방 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두 그래프가 접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데, 자, 그림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잡으면, 자, 요 지점에서 접해요. y는 x부터 그려볼까? y는 x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지점에서 접하게 되고 증가함수야. 네? 극값 없고. 그럼 그래프가 여기가 바로, 그지? 휘는 그 중간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림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대충. 그림 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요게 fx. 그럼 그 역함수는 뭐 대충 그릴까요? 여기다 선생님이 그냥 그 역함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좀 대칭이 좀 안 맞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가 y절편이 1이죠?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이 좀, 요게 이러면 안 되겠다.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지나게 이렇게 됐어요. 요게 역함수라고 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가 구하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돼. 그리고 그지? 이 yx고 요게 요거니까 여기가 직각되겠죠? 이런 관계. 자, 그림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적분식을 세울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면적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림을 다 그렸는데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지금 일단 대칭이니까 반쪽만 구해도 되겠죠? 즉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의 면적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그럼 이 면적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적분을 쓰려면 어떤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그지? 어떻게 요렇게 자르면 좋겠네, 요렇게. 원점하고 이렇게 그냥 Y축으로 자르면, 왜? 이쪽 부분은, 그지? X의 구간에서 위아래, 그지?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쪽 삼각형은 어때요? 그냥 직각삼각형이니까 적분 쓰지 말고, 얘는 그냥 뭐 밑변 높이, 이거 구하는 게 좀 낫겠네요. 자, 써볼까, 식을 한번? 자, 이쪽부터. 자, 이쪽 식이 어떻게 돼? 인테그랄 교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x의 구간이고요. 위에 있는 이게 0까지죠. 그리고 위에 있는 그래프가 저 3차 함수 x세제곱 3x제곱 4x 플러스 1에서 밑에 있는 그래프가 y는 x였으니까 이렇게 빼서 적분하고 거기다가 삼각형. 자, 여기 1이니까. 그지? 그럼 이게 1이고 이게 2분의 1인가요? 그렇죠? 그럼 넓이가 4분의 1인가?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전체가 지금 요 부분의 면적이니까 우리가 구할 답은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 해서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공식도 많이 하고 문제도 좀 풀어봤는데요. 결국은 외울 게 많죠. 외울 게 참 많습니다. 잘 외우시고 문제 연습 많이 하세요. 네.